저기 1번 문제.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 문제 나왔을 때요. 많은 분들이 2번에서 걸린 거야. 2번 지문에서. 예. 혹시나 자기도 문제 풀다가 2번에서 걸렸다 그러면은 출제자 의도에 이제 빠진 거지. 1번 국가가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2번 어디선가 조문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라는 걸 들어봤거든. 근데 10만이니까 이게 틀렸구나. 이게 찍었다고. 가만히 틀리고 나서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요. 규모 제한이 없어. 그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을 요청했을 텐데 괜히 10만을 써놓은 거예요. 헷갈리라고. 그래서 2번은 지정할 수 있는 경우고 지방공사의 장, 이게 틀렸네요.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아니죠?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죠. 3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바로 공공기관의 장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예. 그래서 3번 틀려 있고 4번은 맞고 천재지변 5번 나왔죠. 자, 2번 문제가 나왔을 때 2번은 좀 오래된 기출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모범적인 문제라서 제가 넣어놨는데 이거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틀렸어요. 왜 틀렸는가 했더니 현혹되는 지문에 빠진 거예요. 자, 1번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2만 제곱미터의 주거지역. 그러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까지를 가로로 묶어. 그냥 2만 제곱미터의 주거지역. 주거지역 얼마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2만 제곱은 당연히 지정할 수 있죠. 1번 정답이지 그냥. 거저 맞추라는 문제야. 그래서 거기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이라고 나오는데요. 괜히 써놓은 거야. 괜히 그냥 써놓은 거라니까 이거는 아무런 의미 없이. 예.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 써 있는 것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2번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가로로 묶어 1만 제곱미터의 공업지역.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지정 못해. 3번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인정한 100만 제곱미터. 자, 그러면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려는 지역은 면적을 그때 별도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면적이 나와도 다 맞는 거야. 그러면 거기까지자.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인정한 100만 제곱미터로 딱 끝냈으면은 이거 옳은 지문이 돼요. 근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써놨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는 도시개발구역을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정하지 못해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4번이 또 틀렸고 3번 틀렸고 4번 시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만의 계획관리. 계획관리 지역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죠. 그러면 얼마 이상? 30만 제곱미터 이상 틀렸네. 5번 시군구청장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천의 자연녹지. 자연녹지는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이야. 그럼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면적 물어본 거예요. 그냥 면적. 예. 근데 앞에 수식어 때문에 현혹이 돼가지고 우왕좌왕하다 틀리는 거죠. 수식어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 예.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을 때 그때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돼 있었을 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규모. 단 거기가 어디야?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죠? 외의지역일 때죠. 그래서 이거는 괜히 써놓은 거예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인데요. 1번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아.
자연 녹지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요. 얼마? 1만 제곱. 2번 정답이네. 야, 거저 맞히란 문제네. 2번 정답이네. 그러면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3번 계획관리지역은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수 있는 경우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지역. 도시지역, 외지역 어디야?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그 다음에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려는 지역, 단자연환경 보전지역 제외, 주거상호 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지역, 그리고 개발계획을 공모할 때. 그러면 여기서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 외지역이니까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 나중에 할 수 있다. 맞죠? 그렇죠? 예. 4번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는요. 동의가 필요 없다. 그 물어봤네. 4번 지문이. 5번 군수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할 때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된다. 5번은 옳은 지문인데요. 절차적인 겁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건데 옳은 지문은 옳은 지문인데요. 그냥 5개 지문을 채우기 위해 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래서 지정 요청할 때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건 맞아요.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 지정될 수 있다죠. 틀렸네. 2번 국가가 시행자일 때 환지 방식에 대해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지. 2번 틀렸네요. 예. 국가나 지자체일 때는 개발계획 수립할 때 환지 방식이라도 동의를 받지 않는다. 3번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군수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지 않아도 된다. 아무리 공부를 못했다 할지라도 예, 우리가 송부받은 것을 공람 안 시키는 일은 없어요. 예, 이거는 공람시켜야 됩니다. 이거 예. 공람시켜야 됩니다.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보죠. 그래서 목적 사업이 달성이 돼서 해제가 되는 거. 수용 방식일 때는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 빼서 또 4번 틀렸네. 5번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완료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는 목적 사업 달성으로 해제된 거니까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용도지역 지정 전으로 환원되거나 지구단위 계획이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럼 5번이 옳은 거죠? 5번이 옳은 거. 옳은 게 정답이 5번이네. 그렇죠? 예. 근데 5번 다시 문제가 되는 게 처음 나왔을 때도요. 지금 정확하려면 용도지역이 환원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 예. 이거 가지고 내 트집을 잡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예. 일단 뭐 정답 될 수 있는 것은 5번밖에 없으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예. 5번 문제. 이 5번 문제가 17회 때 문제인데요. 이거는 제가 아주 감동적인 문제였어요.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받아서 용역을 다 수행했던 교수님께서 내신 문제예요. 도시개발법 전체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신 분이 낸 사례 문제인데 문제는 너무나 응용 문제라서 우리들한테는 참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문제인데 시험장에서 만나면 머리가 띵해. 띵한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아파.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자연녹지지역 나왔어요. 자, 도시개발법에서 자연녹지지역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몇 가지가 이제 지나가야 돼. 몇 가지가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어야 돼. 자연녹지지역 그러니까 면적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해야 된다.
두 번째로요. 자연녹지지역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수 있구나. 이걸 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녹지지역이 나오면은 그 두 가지와 관련된 것이 꼭 문제에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취락지구가 나왔거든. 취락지구가 나오면 역시 또 두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취락지구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도시지역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되는 것도 아니다. 취락지구 위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면적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또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데 환지 방식 딱 그러면은 벌써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데 우리는 스치질 않아. 이상하게. 그냥 지나가 버려. 그냥. 자, 틀린 거 찾기 1번 시군 구청장이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우리 정확히는요. 시장 뒤에다가 가로치고 대도시 시장 제외라고 써주셔야겠죠? 예. 문제에서는 그게 안 나왔었어요. 그냥. 예. 정확히 우리는 대도시장 제외.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 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뭐 이게 물론 맞아요. 예. 1번 지문은 너무 밋밋한 지문이야. 밋밋해. 2번 개발계획 수립할 때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맞죠? 환지 방식이니까. 예, 맞아. 3번 지정 절차로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람을 실시해야 되고 공람을 항상 해야 되는 필수라 그랬죠. 필수예요.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공청회는 원칙은 임의적이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하여야 한다 필수가 되는데 현재 면적이 얼마였어요? 3만이니까 할 수 있다가 맞아. 공청회는 개최할 수 있다 맞아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어디라서? 자연녹지지역이라서. 맞네. 5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틀렸다. 어디지? 취락지구지. 취락지구기 때문에 취락지구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을 때는 도시지역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걸 물어본 거죠. 5번이 정답이죠. 예. 설명을 좀 듣고 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았는데 혼자 셀프로 푼다 그러면 좀 어려워. 예. 5번 문제. 아주 도시개발법 완전히 다 파악하신 교수님께서 내신 문제죠. 자, 6번 문제는 18회 때 문제인데 역사상 공법이 가장 쉬웠던 해 18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이 역사상 제일 쉬웠던 게 18회 공인중개사 시험이에요. 그래서 18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그냥 7월, 8월 달까지 문제 풀고 난 다음에 선생님 저는 도저히 2차를 못 하겠어요. 2차 포기했는데도 붙은 게 18회 때야. 예. 그냥 내년을 위해서 시험 한번 경험 삼아 응시하고 나왔는데 붙었어. 예. 18회 때입니다. 18회 때가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웠습니다. 2차가. 여기 쉬웠다는 거 정답이 딱딱 떨어지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2차가 역사상 두 번째로 어려웠던 게 19회 시험 때였어요. 2차가. 예. 바로 그 다음에 19회 때. 그 18회 때 59점 정도로 떨어지신 분들 있잖아요. 18회 때 이 2차 시험 난이도를 갖다가 기억하고 공부를 5월 달부터 2차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19회 때. 다 떨어졌어요. 19회 때. 예. 그래서 우리 18회 때 시험 합격하시면 진짜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18회 때 거의 다 붙었거든요. 진짜 많이 붙었습니다. 그 18회 때 나왔던 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 눈으로 딱 보니까 딱 보이지 않습니까? 토지 분할. 야, 세상에 5번 정답. 그래서 이제 이 1번부터 봤거든. 비닐하우스 설치. 경미한 행위죠. 허가 안 받는다.
경작을 위한 토지영질 변경 허가 안 받는다. 지장을 주지 않는 거 허가 안 받는다.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 적치 저촉 안 되니까 허가 안 받는다. 5번 토지 분할 야 이거 5번부터 읽을 걸. 토지 분할 개발의 허가 받아야 되죠. 자 7번 문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공모할 때 자연녹지지역 3번 도시지역 외의지역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협의로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아니죠. 괜찮아.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괜히 하나 쓴 거야. 상업지역이라고요.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면적의 40% 안 되죠. 30% 이하인 지역이죠. 건물 많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30% 이하인 지역에 돼야 돼요. 40%는 해당성이 없으니까 5번 틀렸고 8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자연녹지 주거지역 면적이 50% 이상인 지역 농림지역 요새 농림지역 어디 있어요? 그럼 안 돼. 도시지역 외의지역 보전관리가 어디 있냐 그러면 안 돼. 도시지역 외의지역 생산관리지역 우리 생산관리지역이 나왔는데 요건 우리 생산녹지지역이라고 해야 될 텐데 이거 오타가 나온 것 같은데 생산녹지지역 자 생산녹지를 바꿔주세요. 물론 생산관리 써도 괜찮아. 생산관리하고 가로를 지우면 되고요. 가로를 쓰려고 그러면 생산녹지지역을 써야 돼요. 가로를 쓰고 싶을 때는 생산녹지지역 가로를 쓰고 싶지 않으면 생산관리 그대로 둬도 되고 가로를 지우면은요. 그러면 지금 이 교수님께서는요. 항상 40%나 50%를 쓰세요. 이분은 로테이션상 선택할 때 항상 40이나 50%를 쓴다고 항상 40이나 50%. 정답을 항상 30% 이하인데 40이나 50을 써서 항상 틀리긴 해요. 여기만 낸 거 아니야. 다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0이나 50을.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9번 환지 방식이래요. 개발계 수립 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으로 옳은 거 찾기가 나왔습니다. 몇 번이 옳은 겁니까? 2번 개발 계획을 변경할 때요.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당연히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1번 구분 소유자는 각각 한 명으로 봐요. 그냥 공유자는 대표자 한 명만 한 사람으로 보는데 구분 소유자는요. 각각 한 명으로 보는 겁니다. 각각 한 명으로. 1번 틀렸다.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이거 시험 나온다고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요. 변경되기 전에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4번 변경 요청 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변경되냐 아니라 변경되기 전에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하고요. 우리 5번 지문에다 별표 하나 할까요? 5번에다가 시험에 계속 나오는 게 토지 면적을 산정할 때 도시개발법에서요. 국공유지가 포함되는가 제외되는 거 나오는데 이거를 외워봤자 자꾸 틀린다고요. 국유지, 공유지 면적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도 동의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국가나 지자체일 때 동의권 포기하겠어? 아니죠. 그래서 국공유지는 포함한다야. 이 5번 지문 현재 틀린 지문 나왔죠? 국유지나 공유지를 포함해서 동의 면적 산정할 때 토지 면적 산정할 때는 국유지, 공유지를 포함한다. 국공유지를 포함한다는 뜻은 국가나
지자체도 동의권을 행사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포기할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를 꼭 기억해 두세요. 시험 계속 나오는데 막상 알다가도 시험지를 받으면 또 헷갈리거든. 우리가 푸는 문제들을 보면 다 헷갈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안 하면은 마음 편하게 한 줄로 찍을 거야. 지금 모르니까. 공부는 다 했기 때문에 오는 거 찾기 하면 다 오는 것 같아. 틀린 거 찾기 물어보면 틀린 게 없어. 시간이 해결해 줘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속달. 10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몇 번이 틀렸나요? 4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시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자체인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죠. 4번 지문이 아까 앞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거기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3번 문제. 3번 문제 몇 번 지문에서 나왔죠? 10번 문제 몇 번 지문에 나왔어요? 4번 나왔죠. 뭔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왜냐 그러면 같은 분이요. 지문도 보통 같은 번호에 써요. 재활용도 해야 되기 때문에 번호가 같아. 예, 번호 같아. 예.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작업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수요일 날 이 주택법이요. 우리하고 현재 중복되는 게 뭐냐 그러면 아니 주택관리사 시험이요. 그러니까 주택관리사 시험 우리 중복되는 게 주택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세 개의 법이 우리하고 중복이 돼요. 이게요. 근데 중복된다고 해서 이거 매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예. 중복되는데 과목이 중복되고 이 출제하시는 분도 중복이 될 때 그 해가 있어. 그 해가. 예. 그 해가 있을 때 그 해 때 문제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좀 확인해 봤더니 중복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한 40문제 정도를 정리를 해놨거든요. 정리해놓고 아침에 내가 푸는데 내가 또 한 두 개 틀리더라고. 왜? 함정이 있다는 증거야. 대충. 예. 저는 문제를 딱 보고 한 10초 만에 이렇게 풀어보거든요. 10초 만에. 딱 보고 정답이 하는데 함정이 있다는 거지. 한 대가 두 개 틀릴 정도로. 예. 그러니까 수요일 날 시간 좀 내셔가지고 같이 한번 읽고 문제 풀고 크게 시험에 나올 만한 지문은 입으로 외쳐봐야 돼요. 예. 눈으로만 보면은 기억이 오래 안 남아. 쓰기도 해보고 입으로 한번 외쳐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가 한 3문제 정도를 주택법, 그 다음에 건축법, 그리고 정비법에서 더 맞추는 걸로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3개.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같은 분이 내다 보면 꼭 나오는 지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10번에서는 4번 일단 틀렸고 1번 보시면은 서로 떨어진 둘 이상 지역을 결합한 거죠. 서로 떨어진 그랬어요. 예. 서로 떨어진 그랬습니다. 서로 떨어진. 그러면 잠시 여러분들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기출문제. 4번에 1번 지문 있죠? 예. 서로 떨어진. 떨어진 것은 항상 1번에다가 씁니다. 그렇죠? 예. 10번에 2번 지문.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지구로 분할할 때 분할후 사업지구의 면적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최소 규모가 1만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분할되고 난 다음에 각각의 면적도 1만 이상이어야 되고요. 3번은 뭐냐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아까 4가지를 제가 써놨죠. 4가지 중에 세입자, 주거, 생활안전대책 나왔고요. 4번에 됐고 5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을 개발계획 수립할 때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죠. 자, 뒤로 넘겨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이거 아무도 안 틀렸어요. 다 3번 찍었습니다. 왜? 제일 긴 게 정답이겠지 해가지고. 물론 3번 정답 맞아요. 그렇죠? 예, 비용 부담 계획이죠. 예. 자, 우리 적중 예상 문제 있도록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핵심 정리하고 기출 문제 보고 적중 예상 문제 보면 이쪽 파트에 두 문제는 맞힌다고 봐요. 1번에 옳지 않은 건 몇 번? 4번은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제가 적용된다죠. 예. 그래서 4번은 물론 정답이 너무 쉬운 데 있긴 합니다만은 나머지 지문을 공부해라고 넣어놓은 문제예요. 1번 도시개발구역의 뜻,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하고 도시개발 사업의 뜻은요. 단지 조성 또는 시가지 조성. 국토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도시개발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맞아요. 그래서 국토계획법 용어가 그대로 도시개발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의 독자적인 용어가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도시개발구역과 도시개발사업도 두 개밖에 없어요. 4번 보시고 5번에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있으면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아요. 예. 2번 용도 지역별 면적 제한이 배제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용도 지역별 면적 제한이 배제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은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 별도로 규모를 정하는 거 개발진흥지구, 칠학지구,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단자연환경보전지역 제외, 지구단위 계획구역. 1번 고도지구가 정답이겠네요. 그렇죠? 네, 고도지구. 네. 3번 규모로 오른 것은 예. 규모로 오른 것은 자 주거지역 1만 제곱미터. 1번 정답이네 그냥. 예. 거저 맞히라는 문제입니다. 그냥 1번. 자 넘겨주시고 4번 예. 분할 및 결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 자 분할 및 결합에 대한 설명 틀린 거 몇 번이 틀렸나요? 2번이 틀렸는데요. 분할 후 각 사업 시행 지구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2번이 물론 이제 틀렸습니다만은 나머지 지문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1번은 사업 시행 지구를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3번은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자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될 서로 떨어진 지역별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왜 나오냐 그러면은 지금 요 사례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제1공단이 있어요. 제1공단이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는요. 요 1공단을 철거하고 여기다가요. 공원을 만들려고 그래요. 공원을. 그러면 1공단 철거하고 공원 만드는 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있습니다. 분당구에 대장지구라고 있어요. 대장지구 요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인데요. 여기서는 무조건 도시개발 사업하면 수익이 생겨. 그래서 여기 대장지구와 1공단을 하나로 결합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서로 떨어진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대장지구에서 나온 수익을 어디다 쓰겠다는 거야? 1공단 철거하고 공원만 쓰겠다는 거지. 이 두 개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러면 10km. 무려 10km가 떨어져 있어요. 서로 떨어진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지문은 뭐냐 그러면 보세요. 현재 이게 사업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거든. 안 되는 이유를 물어볼 수가 있어.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자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될 서로 떨어진 지역별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장지구에 사시는 토지 소유자야. 동의하시겠어? 안 해요.
1공단 주민들은 찬성할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안 된다니까 지금. 지정을 제한할 때 만약에 그다음 4번 보세요. 4번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서로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 결합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시행 방식 이제 수용 방식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인 지역 각각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가 동의가 안 나올까? 대장지구. 이게 동의 나오겠죠. 그래서 현재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거요. 뭐 사업 추진 안 되는 게 왜 그런가 하고 딱 봤더니 이 조문 2개, 3번하고 4번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요 2개의 조문이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 주목. 예. 저기서 안 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이제 5번 하나 보시면은 시행자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경관, 문화재, 군사시설 및 항공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국토계획법, 문화재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항공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자,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집 밑줄 하나 그어보세요.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예외 있고요. 예. 그러면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우선적으로 개발하라는 것은 결합 개발할 때 둘 중에 하나는요. 혼자서는 개발하기가 힘든 곳을 포함시켜서 결합 개발시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독자적으로 개발 안 되는 곳하고 개발한 수익이 많이 생기는 곳을 한꺼번에 묶어서 결합 개발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결합 개발. 예. 그래서 여기 우리 두 분이 만약에 복식으로 시험 보는 거 어때? 두 분이 시험 봐서 성적 나누기 하는 거 어때? 결합 개발. 결합 시험. 예. 예. 찬성이야? 예. 그럼 딱 보면은 평소 친하게는 지내는데 결합해서 시험 안 보고 싶은 사람 있지. 그렇죠? 평소에 친하게는 지내는데 시험과 이건 학교는 틀리지 않고 그렇잖아요. 이게 친밀도는. 예. 지금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10단이요. 참 성격도 좋고 그렇지만 막상 결합을 하고 싶지 않아. 대장직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렇게요. 예. 저것 때문에 지금 아까 4번에 3번 지문과 4번 지문, 5번 지문이 주목을 받고 있다. 봐두시면 되고요. 선생님 5번 지문 그 나올까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내겠어? 하나만 내겠죠. 그렇죠? 예. 뭐 항공법 하나만 내던가. 맞죠? 문화재 보호법 하나만 내거나 그렇겠죠. 공부하라고 지문을 다 써놓은 거죠.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거. 이거 문제 푼 지 얼마 안 되니까 마치겠다. 몇 번? 2번. 예. 선생님 왜 2번을 갖다가 똑같은 걸 또 썼습니까? 똑같은 거 또 2페이지만 지나가면 또 까먹거든. 다시 연습시키는 거예요. 예, 다 여러분들 위해서. 자, 6번 문제는 자 이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의 취락지구에 30만 제곱미터 환지 방식 기출문 약간 응용한 거네, 그렇죠? 자, 자연환경 보전 지역 딱 듣는 순간 뭐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가? 자연환경 보전 지역. 예?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겠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나중에 할 수 있다는 게 생각나겠네. 그렇죠? 취락지구 하는가 생각나는 거. 면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면적을 별도로 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도 도시지역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되는 것도 아니다. 예, 환지 방식도 나왔네. 자, 틀린 거 찾기인데 1번 지정권자는 개발계획 수립할 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우리 환지 방식이니까 맞죠? 예, 맞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된 곳보다 틀렸다. X다. 왜?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칠학지구에서는 도시지역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되는 것도 아니다. 2번이 정답.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함이 원칙이다. 자, 이거는요.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환지 방식으로 사업한다 그랬죠. 여기는 뭐 일부란 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를 다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의무적으로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죠. 예. 다른 방식이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환지 방식으로 봐서 3번도 옳은 것으로 보고 4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역이 A도 B시라고 한다면 조합은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비시장의인가 환지 계획의 인가권자는 지정권자가 아니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니까 시장이 인가권자 되는 게 맞아요. 예. 채비지에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돼서 이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다. 맞아요. 5번은요. 예. 자, 7번 A도 B시의 계획관리적인 칠학지구에 A 도지사가 30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다. 이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A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맞아.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 외의지역이니까 도시개발구역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 나중에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지정된 경우 토지 분할하고자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제가 적용이 되고 이때는 요 시장이 허가권자가 되죠. 맞아요. A 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한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라. 자, 지금 3번 같은 지문이 어디 나와 있는가? 이거는 3번 일단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예, 명문도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4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경우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게 틀렸죠. 그렇죠? 그러면 3번은 상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봐야 돼. 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했을 때 우리 부동산의 최고 권한자, 최고 책임자 국토부 장관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통보를 해야 된다. 구석진 지문에 나오지만요. 시험장에서 3번 지문을 딱 보는 순간 머리가 띵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다른 거 먼저 보시고 이거 판단하시면 늦지 않아요.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요. 신고하는 일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기득권 보호조항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하던 공사 계속할 수 있다. 예, 그렇죠? 자, 뒤로 넘기면 8번 문제가 나오는데요. 8번 문제. 도시개발구역 또는 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자.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정비법에 나오는 정비구역 지정,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지 않는 구역은 지금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가 의제가 되죠. 정비법에서 정비구역 지정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것으로 보고 지구 단위 계획까지 수립된 것으로 봐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정비구역 지정했을 때 공통적인 것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게 공통적이거든요. 그럼 정답은 1번 찾으라는 거죠. 그렇죠? 1번. 취락지구에서만큼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1번. 이거는 정비법학 응용 문제인데요. 8번과 유사한 문제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기출문제. 좀 오래된 기출문제 빼놓은 거고요. 9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예? 허가 받는 거. 경작, 토지영작 안 받죠? 토지 분할이 지금 받아야 되죠.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란 말은 가로를 쳐놓고 괜히 헷갈리라고 써놓은 거고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허가 안 받는다.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허가 안 받는다. 경작지가 아닌 해서 너무 친절하게 경작지인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해서 개발 허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친절하게 써놓은 거죠.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는다죠. 예. 그다음 10번 개발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입니다. 틀린 거. 몇 번이 틀렸나요? 자, 최장 4년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에 대해서 허가를 4년 제한할 수 있다. 4번 지문은 정비구역에서 나와야 돼. 정비구역에서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정비구역에서 지분 쪼개기를 금지할 때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을 원칙 3년간 제한하는데 1회 안에서 1년 연장할 수 있다. 최장 4년간 제한할 수 있다. 이거 정비구역에서 나와. 정비법에서. 그래서 4번이 틀려 있죠. 예. 1번 허가받고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재해복구 재난수습 허가를 요하지 않고요. 5번 이미 착수한 자는 하던 공사 계속할 수 있다고. 11번 해제 의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몇 번 틀렸나? 1번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그래서요. 우리 매년 다음 날을 갖다가 빼고 내는 시험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는데 다음 날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 그리고 시료에서 나와. 그러니까 시료 규정에서 다음 날 나오고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 다음 날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료 규정이 나올 때하고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는 다음 날이 잘 써 있는 걸 항상 보셔야 돼요. 예? 그 다음 날을 갖다가 찾아내지 못하면 다음에 시험 봐야 돼. 그래서 다음 날 찾아야 돼. 다음 날. 예? 다음 날이 다음 해로 바뀐다니까. 예. 찾아야 돼. 예. 잠시 방심하면 안 보여요. 예. 이러는 저는 찾아내는가. 밤에 문제 정리하고 아침에 풀잖아요. 저도 다음 날이 안 보인다니까. 저는 제가 정리하면 한 번씩 풀어보는데 저도 틀려요. 예. 우리 수요일 날 할 거 있죠. 저도 2개 틀렸어. 예. 정리할 때는 안 틀리잖아. 정리한 것을 10초, 20초 만에 풀어볼 때 한번 풀어보잖아요. 내가 함정에 빠지는 거였어요. 함정에. 그래서 이 공법 객관식 문제는요. 진짜 함정이 무궁무진해요. 예. 그래서 이 공법에 비하면은 다른 법들은 너무 쉬운 거지. 공법에 비하면요. 예. 한 줌밖에 안 되는 과목들도 있어요. 우리 분량이. 예. 나는 2,500개 조문인데 200개 조문도 안 되는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예. 열받는다. 더운 여름 더 열받는다. 예. 자, 2번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은 무슨 방식일 때? 수용 방식일 때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 시 3년 내 실시계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랬죠.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밑줄 하나 딱 그어놓고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X야.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야. 3년 내 실시계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요. 근데 기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 3년 내 실시계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3년 보고 실시계획 딱 보고 다음 날 보고 맞다 그랬거든. 집에 와서 보니까 실시계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 써 있거든.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청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개발계획 수립 고시한 날로부터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해야 되고요. 안 하면 3년 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 면적이 330만 이상일 때는 5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2년 내에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안 하면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 여기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5년이 된다. 자, 12번에 틀린 게 몇 번인가요? 5번. 예. 5번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90일이죠. 90일.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에서요. 개발계획 공모할 때 90일 나왔거든요. 90일짜리가 한 번 더 나와. 예? 어디서 나오죠? 90일짜리 한 번 더 나오는데.
90일짜리. 개발계획 공모할 때 90일 나오잖아요. 90일짜리 한 번 더 나온다니까? 어디서 나올까? 예? 예? 공시법? 왜 공법 시행에 공시법 얘기를 하나? 공법에 비하면 공시법은요, 이거는 시험 과목으로 볼 수도 없어요, 사실. 공법의 그 분량의 앞에서는요, 공시법이. 자, 90일은요, 정비법에서 나와요. 정비법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기본사 한번 펴보세요. 이거 한번 찾아볼 때마다 실력이 늘어요. 예. 관리처분 계획에서 나옵니다. 힌트. 관리처분 계획에서 나온다. 관리처분 계획에서 90일이 나온다. 401페이지를 펴보세요. 401페이지. 어디 얼마나 체크 잘했나 보겠습니다. 세상에나 분홍색으로 세상에나 파란색을 쳐놨고 빨간색 밑줄도 쳐놨습니다. 형광펜을 쳐놔놨어요. 보세요. 401페이지 이번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라고 나오죠.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로부터 다음 날 90일 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협의를 해야 된다.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는 자,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요.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내에 손실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된다. 체크 잘 돼 있죠, 여러분요. 그렇죠? 체크 표시 잘 돼 있죠? 바로 거기서 90일 나와. 이게 굉장히 중요한 90일이에요. 이게 예전에 120일이었거든. 120일이 90일로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0일짜리가 90일로. 예. 30일을 더 줄인 거죠? 예, 90일로 개정된 겁니다. 예. 일단 놔두시고 다시 이제 또 정비벌 한 번 더 나와요. 그때 역시 한번 또 찾아볼 거야. 그때 역시 또 이런 게 있었나 보다 싶을 거야. 그때도. 예. 그때도 한 번 더 찾아보셔야 돼. 다시 이렇게 오셔가지고 151페이지 12번에 1번 지문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하라는 뜻이고요. 2번 공모할 때는 구역 지정 먼저 하고 수립 나중에 할 수 있다. 3번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4번 응모자를 우선해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죠. 이제 13번 문제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나왔죠. 13번부터는요. 잠시만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